즉 6개의 양형 요소 중에 5개만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인데 5개 중에 4개는 이미 포렌식 단계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포렌식 단계가 끝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면 포렌식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 이미 수사가 무한정 확대가 된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내가 양형적인 얘기를 하거나 선처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몰카 범죄로 여러분의 핸드폰이 압수당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요 내가 사건을 어떻게 방어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결과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나 실형 나오면 안 되는데 집행유예라도 나와야 되는데, 혹은 나 이거 공무원인데 집행유예 나오면 안 되는데, 공무원 준비 중인데 성범죄 벌금형도 안 되는데 기소유예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결과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내가 어떤 처분을 받고 싶다, 어떤 형을 선고받고 싶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요 실제로는 핸드폰 포렌식 전에 전화 상담이 됐든 방문 상담이 됐든 대부분의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토대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님을 통해서 포렌식자 대응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참관만 하다 보니까 이미 별건까지 수사가 확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변호사님 그때 저 예전에 상담받았던 누구인데요, 그때 변호사님 선임해서 진행하려다가 결국은 제가 혼자 했거든요, 다른 변호사님 선임했었거든요, 근데 수사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미 때는 늦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즉 몰카 촬영 사건에 있어서요, 내가 벌금형을 받고 싶다, 집행유예 받고 싶다, 혹은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시작점은요 포렌식 절차라는 거예요. 포렌식 절차라는 게 끝나버리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나 한정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의 양형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카찰 범행을 저지르셨어요. 그러면요 형량을 정하는 요소는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촬영 기간,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가. 둘째, 촬영물의 개수 혹은 촬영의 횟수겠죠. 얼마나 많은 사진과 영상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가. 세 번째, 피해자의 수겠죠. 몇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촬영물의 개수와 피해자의 수가 동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서 날짜를 달리해서 여러 개의 촬영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뭐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 정도, 즉 노출의 정도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촬영한 것과 완전히 성관계 중에 나치 모습의 상태를 촬영한 것과 두 개가 똑같은 한 개의 촬영물이지만요 죄의 질이 동일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다섯 번째는 뭐냐? 유포 여부. 그런 다음 마지막 6번째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자, 이렇게 총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총 4가지는요 이미 포렌식 단계에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촬영 기간, 몇 개를 촬영했는가, 촬영 횟수, 피해자의 수, 유포 여부, 여기까지가 포렌식 단계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즉 별건까지 이미 무한정 수사가 확대가 됐다라고 한다면 촬영 기간, 촬영 횟수, 피해자의 수, 이런 것들도 늘어나 있겠죠. 유포 여부도 포렌식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 있겠죠. 그런데 포렌식 단계에서 막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별건으로 이미 수사가 다 확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마지막 딱 하는 그럼 뭐 바뀌었습니까? 피해자의 합의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양형 요소 중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 정도, 그거는요 이미 내가 촬영을 하는 그 순간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사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6개의 양형 요소 중에 5개만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인데 5개 중에 4개는 이미 포렌식 단계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포렌식 단계가 끝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면 포렌식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 이미 수사가 무한정 확대가 된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내가 양형적인 얘기를 하거나 선처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해자의 수가 1명입니다. 별건으로 수사가 확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6번째 양형 요소였던 피해자와의 합의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피해자가 1명이고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벌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촬영 기간과 촬영 횟수가 무한정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즉 내가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합의조차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를 포렌식 단계에서 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요거는 그 나중 단계다 라고 제가 표현은 드렸지만 사실상 포렌식 절차에서 방어가 안 돼서 이미 촬영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가 무한정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6번째 양형 요소인 피해자의 합의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이미
이미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양형 요소 얘기한들 내가 실형을 선고받을 때 징역 1년 받을 거 8개월 받는다 이런 정도일 뿐이고요. 벌금 1,000만 원 나올 거 800만 원 나온다 이렇게 양형을 약간 줄이는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몰카 범죄로 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실형을 살고 싶지 않아. 집행유예 받고 싶어. 벌금 받고 싶어. 기소유예 받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형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냐? 포렌식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포렌식 단계 그 이유는요, 이미 형의 종류는 정해져 있고요. 그 구체적인 형의 정도, 양형에만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압수수색 당해서 핸드폰 이미 제출해가지고 경찰 조사 받아야 된다. 반드시 포렌식 전에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